그 연습 문제 쪽은 할만하십니까? 그냥 질문 따로 없으셔도 될 정도예요. 그냥 뒤에 보고 풀이가 가능하십니까? 괜찮아요? 아니면 제가 선별한 문제들 중에서 풀어줘야 될 문제가 있을까요? 정석 연습 문제? 딱히 없으면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 기반으로 한번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3단원과 4단원은 한 몸이라고 봐야 해요. 3단원 내용이 뭐였죠?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항등식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항등식이 뭐라고요?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문자와 등식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성질로는 오른쪽과 왼쪽의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항등식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 네 줄. 뭐라고 했죠? 첫 번째,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또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또 임의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또 어떤 값을 x에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들어가면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그럼 그렇게 항등식이 되는 거 제가 뒤에 추가적으로 적어놔라 라고 했던 게 뭐였죠?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눈에 보인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미정계수법이나 미정계수법은 수치대입법 혹은 계수비교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항등식의 성질 중에서도 양변 나눗셈의 정리 같은 경우에 A라는 식을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다라고 하는 애를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검산식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A는 BQ 플러스 R의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A는 BQ 플러스 R 형태를 띠게 됐을 때 얘도 결국엔 뭐가 돼서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나누는 식이 만약에 1차식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면 x에다 특정 값을 넣어서 양변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더라. 그게 4단원 내용이었던 나머지 정리였습니다.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의 가장 기본 꼴은 A는 BQ 플러스 R이 기본이에요. 근데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F 어쩌고 FA는 K다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적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푸는 유형,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푸는 유형, 3차식으로 푸는 나머지를 푸는 유형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푸는 나머지를 구하는 유형, 제가 그냥 공식화해서 기억하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영상도 안 봤구나. 영상 봤어요? 그럼 뭐라고 했었어요, 제가? 영상을 봤으면 필기를 하세요. 필기를 하시면 좀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뭐예요? A 곱하기 2차식 더하기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라고요? A 곱하기 2차식 더하기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뭐라고요? 지원아? A 곱하기 2차식 더하기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뭐라고 우서가? 곱하기 아니야. 다시 A 곱하기 2차식 더하기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뭐라고요? 그쵸. 자, A 곱하기 2차식 더하기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형태로 공식화해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공식화를 좋아하지 않음에도 공식화를 하는 이유는 그 유형밖에 없어요. 걔를 응용할 수 있는 버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걔는 그거 외워서 그 문제에만 써먹고 갖다 버리는 느낌으로 쓰시면 돼요. 예.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렇게 나머지 정리를 했는데 나머지의 값이 0인 경우에는 우리 이거 세 가지 표현을 했다. 나머지가 0이다. 또 다른 말로 인수이다. 또 마지막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나누어 이것도 문제에서 나와요. 이 멘트가 바뀌어가면서 문제에서 나와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문제에서 나올 때에는 알파 값을 찾아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 인수정리. 인수정리를 할 때 F 알파는 0이다 라고 할 때 그 알파 어떤 거를 집어넣는다고요? 알파를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확인한다고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할 때 알파라고 하는 거는 뭘 이용해서 구한다고요? 자, 결석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석하시는 분들 개념 칠판에 있는 개념 다 적는 게 기본이에요. 인강 자체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효율이 20%밖에 안 나와요. 야, 까놓고 얘기해서 정승재 강사님이 수업을 잘해? 내가 수업을 잘해? 정승재 강사님이 압도적으로 수업을 잘해. 근데 니네 기준으로 얘기할게. 정승재 강사님 인강 듣는 게 성적이 잘 나올까? 나랑 수업하는 게 성적이 잘 나올까? 나랑 수업하는 게 성적이 잘 나와. 왜일 것 같아? 정승재 강사님은 혼자서 떠드시거든. 니네가 자건, 딴짓을 하건, 집중력이 흐트러졌건 뭘 하건 간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수업을 하거든. 왜? 녹화된 영상이니까. 근데 나는 현장에서 니네들 표정을 보면서 야! 정신 차려!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어? 아, 앞에 봐봐 이거 뭐라고? 라고 하면서 계속 환기를 시키죠. 그것 때문에라도 제가 정승재 강사님보다 너네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거꾸로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엔 뭐야? 정승재 강사님보다 수업을 못하는 사람이 인터넷 강의 그 수업을 영상으로 찌끄리는 내용을 심지어 필기도 안 해. 그럼 니네는 어떻게 기억할래? 응? 아니, 객관적인 지표로 따졌을 때 내가 뭐 정승재 강사님보다 뭐 요만큼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만큼 채우고 나면 이제 뭐, 뭐 특정 과목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사람만큼 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게 안 된다고 친다면 여러분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수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동영상 보충을 하고 나한테 오는 이유는 뭘 것 같아? 그걸 듣고 와야 내가 어디서 어떻게 수업하는지를 아니까 그 부분을 채워줄 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들 혹시 결석하셔야 되는 분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결석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반드시 필기부터 하세요. 복습할 때 틀어놓는 건 상관없거든? 근데 반드시 필기, 무조건 수업을 듣던 안 들었던 영상으로 들었던 둘 중에 이렇게 나랑 현강에서 수업을 들었던 영상에서 보충으로 들었던 필기는 똑같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끝. 자, 연습 문제 4번 같은 경우에 제가 연습 문제 4단원에서 제가 여기서 봐줘야 될 문제들 따로 있을까요? 따로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그 14-4번은 제가 풀어드렸었나요? 안 풀었었죠? 14-4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확인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x의 30제곱이군요. x의 30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지금 fx의 모든 개수의 합, qx의 모든 개수의 합은 뭐야? 잘 생각해봐. 얘들아, 어떤 fx가 있어? 그 fx라고 하는 애가 ax 4제곱 더하기 bx 3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dx 플러스 2라고 하는 식이 있다 쳐. 자,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모든 개수의 합이거든? 그럼 얘는 x에다가 뭘 대입한 거랑 똑같아? 1 대입한 거랑 똑같죠? 앞으로 x에 1이라는 애를 집어넣는다는 뜻은 뭘 의미한다는 거야? 개수의 총합을 의미한다는 얘기야. 알겠니?
우린 이걸 구해야 돼. 문제에서 요거라고. 그 다음에 R의 차. R이라고 하는 값은 뭔데? R은 뭐임? R은 3 집어넣으면 되죠? X3의 30제곱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Q1이라고 하는 애를 구해보시면 되죠? Q1은 뭐예요? 1은 마이너스 2Q1 Q1 더하기 3의 30제곱. 정리해주면 2Q1의 값이 3의 30제곱 마이너스 1. 그럼 Q1은 2분의 1 곱하기 3의 30제곱 빼기 1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3의 30제곱 빼기 1입니다. 차를 구하래요.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야? 3의 30. 2분의 1 곱하기 3의 30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이 들어갈 수 있겠죠. (15번도) 마찬가지예요. 15번도 결국엔 개수비교, 그러니까 그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4-15번. 뭐예요? x-2px가 x 더하기 1px-1이고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대요. 두 번째 p3이라고 하는 값이 얼마래? 32래요. 얘를 써먹을 수 있는 곳이 2번 있습니다. 어디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한 번씩 있습니다. x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x에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 p3이라는 값이 4p2가 될 거고 그 값이 32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 p2라고 하는 값은 8이구나. 두 번째,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서? 4를 대입해서 2p4라고 하는 값은 5p3이라고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아, p4의 값은 80이구나. 그죠? 자, 지금 뭘 찾았냐면 식 하나, 식 둘, 식 셋. 뭐 가능하면은 하나 더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예, 2 집어넣어서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0이죠.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3 P1 값이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아하, 자, 다 찾았어. 아니면 또 뭐예요? 마이너스 1도 가능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그럼 뭐야?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1 도 0이에요. 이런 식들을 찾아주면 3차식 중에서 px라고 하는 애는 x-1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ax 플러스 b 요거만 채우시면 돼요. 하나 x-1이라는 인수를 갖는다,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는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네,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중에서 대입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거 별로 쓰고 싶지 않네요. 그냥 요거 중에서 쓸까요? 그러면 아니면 뭐 0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값을 또 찾아서 좀 더 간단하게 구하셔도 되고요. 저 상관없습니다. 뭐 1 집어넣어서 뭐 0이라는 애를 찾아도 되고요. 아, 1 집어넣어도 0이군요. 그러면은 P0도 0이네요. 저기에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P1이 2P0가 될 텐데 P1이라고 하는 값이 이미 0이기 때문에 P0도 0이에요. 오케이. 다 했어요. 뭐야? AX, X-1, X 플러스 1. 최고차의 개수를 함부로 정하시면 안 돼요. 1로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쓰면 틀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안심하고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죠. 2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2a 곱하기 1 곱하기 3.
뭐 8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지 싶어요. 그럼 좀 복잡한 식이 나오나? 네. 뭐 내가 실수를 했거나 뭐 하거나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x에다가 뭘 집어넣음으로써 3을 집어넣음으로써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고 또 4를 집어넣거나 1을 집어넣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끝날 때 부모님이랑 같이 해서 계획표, 학습 계획표? 커리큘럼 일정 짠 거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험 기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는 하는데요. 정말 생생내기용으로 짧게 존재합니다. 언제냐면은 9월 27일까지 한 1주? 2주? 2주 정도 짧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그때 뭘 할 거냐면 시험 중간고사를 보시는 분이나 보지 않는 분이나 모두 다 3학년 2학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험을 보든 안 보든 평가가 되지 않을 뿐이지 개념적인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응용할 수 있는 유형적으로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문제들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센 아마 공지 나가셨을 거예요. 3학년 2학기 과정에 있는 센 교재는 구매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수력 충전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금요일마다 들고 옵시다. 여러분들 그거를. 제가 책이 좀 아니 솔직히 답지 놓고 다니면 별로 무겁지도 않은데 금요일마다 들고 다닙시다. 왜? 금요일마다 여러분들한테 그거 좀 체크하게요. 체크해서 얼마만큼 진행했고 어떻게 풀고 있고 잘하고 있는지 등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중간고사 전까지 우리는 어디까지 진행을 할 거냐면 여기는 11단원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음, 27인주. 오늘이, 예. 복소수를 조금 천천히 나가서요. 앞에 있는 거 채우고 RPM 교재 좀 하는 것들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실수 안 할 거예요. 5단원 건너뛸 겁니다. 5단원을 건너뛰는 이유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서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왜 5단원을 안 하는지. 5단원 책 한번 펴보세요. 5단원 실수 파트를 한번 펴보시면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실수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 여기서 실수에 대해서는 이미 중학교에서 공부하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실수를 별도의 단원으로 다루지 않지만 실수의 절대값, 제곱근의 계산 등등은 앞으로 공부할 방정식과 부등식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된다. 그래서 네, 한 단계 높여서 정리 복습해보자 라고 돼 있는데요. 별로 한 단계 안 높아져요. 필요 없어요, 이 교재. 내용이. 그래서 지금 그냥 페이지 한번 쓱쓱쓱 천천히 한 장씩 넘겨보겠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실수의 분류라고 나와 있는 것들 따라오라고. 실수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 것들 3학년 1학기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에서 진행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거리를 뜻해요. 거리를 뜻합니다. 그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질량과 무게의 차이, 속도와 속력의 차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향성을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로 구분합니다.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어딜 가서 우주에서 재건 한 서울에서 재건 한국 저기 알래스카에서 재건 뭔 짓을 하건 간에 똑같은 동일한 값이 나온다면 무게라고 하는 거는 달에서 재거나 지구에서 재거나 화성에서 재거나 아니면 어디서 재냐에 따라서 또 그 미묘하게 값이 달라지죠. 그게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방향성을 포함하기 때문인데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벡터라고 표현해요. 방향성을 포함한 힘을 벡터라고 합니다. 근데 방향성을 포함하지 않는 그냥 값만 존재하는 것들을 스칼라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질량들이 이제 스칼라가 될 거고 속력이라고 하는 것도 스칼라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거리도 스칼라입니다. 절대값도 스칼라 중에 하나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저기 69페이지에 그나마 여러분들이 잘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밑 하단의 3번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데도 이거를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69페이지 절대값의 성질 3번이라고 되어 있는 너 어디 보고 있니? 68페이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69페이지의 3번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값을 제곱하거나 그냥 제곱을 하거나 어쨌든 양수값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돼요. 다음 70페이지 70페이지에서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가우스 기호 교과과정에서 빠진 내용입니다. 하지만 교과과정에서 빠졌다고 해서 이거를 모르고 넘어가느냐랑 알고 넘어가느냐의 차이는 좀 커요. 진짜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가우스 X 이거에 대해서 요건 언급만 할게요. 가우스 X라고 하는 애는 뭐예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수직선상으로 한번 나타내 봤을 때 X가 여기 있다면 X가 n부터 n 플러스 1 사이에 있다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니까 누구요? n이라는 걸 택하게 될 거라고요. 그럼 만약에 n이라고 하는 위치에 x가 있다고 한다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니까 결국에는 뭐가 된다고요? n이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말 가우스 기호 x라고 하는 애는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표현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3학년 1학기 1단원 무리수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공부하셨을 때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죠? x의 정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가우스 기호 x라고 하는 애를 x의 소수 부분이라고 해요. 소수 부분 어떻게 구해? 그수 빼기 정수 부분이요. 그래서 그수 빼기 정수 부분으로 계산하거든요. 가우스 기호 같은 것들이 나오면은 뭐랑 정수 부분이랑 똑같은 느낌이고 그냥 더 이상 가우스 기호를 표현하지 않고 풀어서 정수 부분이라고 따로 알려주기 때문에 마치 다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겁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다면 70페이지에서 왜 가우스 기호가 나왔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교과 과정에서 빠졌는데 이거 왜 나와요, 선생님? 이러한 이유로요.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 정수의 분류 73페이지에서 이게 교과 과정에서 공부 개정 때 이후로 교과 과정에서 빠진 내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중간고사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제가 맡았던 학교들 중에서 작년인가, 올해인가에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에 출제된 적이 한 번 있어요. 정수를 정수로 나눌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한다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정수의 분류로서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 봐봐. 짝수랑 홀수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기본적으로 어디서만 생각하게 돼? 양의 정수에서만 생각하게 돼. 그리고 그게 맞아, 원칙적으로는. 짝수라고 하면은 2, 4, 6, 8, 10으로 가고, 홀수 부분은 1, 3, 5, 7, 9로 가는 게 맞아. 근데 말을 바꿔서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애랑 나머지가 1인 애로 생각을 한다면 얘는 정수 부분으로 확장이 가능해져. 0을 2로 나눠봐. 나머지 얼마야? 0이죠. 그죠? 2를 2로 나눠봐. 나머지 0이죠. 4, 6, 8, 10. 뭐 이렇게. 거꾸로. 마이너스 2를 2로 나눠봐. 나머지 0이죠. 그러면 나머지 홀수였던 애들이 이제 여기 1, 1, 3, 5, 7,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요런 애들이 된다는 얘기죠. 이건 교과과정에서 없는 내용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를 두 개로 나눠라 라고 하면은 뭐로 할 거야? 짝수, 홀수 요거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2로 나눠라. 그럼 2n과 2n 플러스 1로 나누시면 된다고. 여기에 n은 정수 하시면 돼요. 자연수 말고요. 그러면 자 정수를 3개로 나눠라 라고 하면 뭐로 나누면 되는 거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개, 2개 나눠 떨어질 때. 그러면 5개로 나눠라 그러면 1개, 2개, 3개, 4개 나눠 다 5로 나누어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숫자 분류가 가능해져요. 그냥 단지 이게 끝이에요. 이런 것들을 응용하는 버전으로서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75페이지, 76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조금 많이 까다로울 거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교과과정에서는 아예 제외가 된 내용이긴 한데요. 이게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한 가지 버전 중에 하나라서 오히려 그 문제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수업 때 안 할 거지만요. 그 다음에 이 책이 홀업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79페이지 내용이에요. 77페이지부터 넘어갈게요. 자, 77페이지에는 제곱근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우리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의 성질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요. 너무너무 단순하게 요거 중학교 3학년 때로 배워요. 그래서 여기서 제곱근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고요. 그 다음 페이지 78페이지 한번 확인하시면 성질까지 확인하는 게 가능해요. 그냥 꼴랑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절대값 a를 제곱하는 거는 루트 안에 a 제곱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값 a, 루트 a라고 하는 애를 제곱할 때는 a예요. 이 차이가 있죠. 그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는 둘이 절대값으로 바뀌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79페이지에 끔찍한 단어가 보여요. 네 글자죠. 뭐라고 써 있어요? 세제곱근이라고 써 있어요.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애는 지금 현재 교육과정상으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1단원 지수 파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주로 사용하는 교재는 대수라고 하는 교재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너네는 그 대수라는 교재의 1단원, 대단원 1단원이 지수 로그고요. 그 안에 1단원이 지수예요. 그래서 지수 법칙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서 거기에 쏟아넣은 첫 번째가 이제 거듭제곱근의 설명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서 거듭제곱근 중에서 세제곱근, 네제곱근, 다섯제곱근, n제곱근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보여요. 그런 거를 토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 앤데 얘만 꼴랑 뽑아와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긴 해요. 봐봐. 거꾸로 보여줄게. 마이너스 2를 제곱해봐. 얼마야? 4죠. 2를 제곱하면 얼마야? 4죠. 근데요,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8이에요. 2를 세제곱하면 얼마예요? 8이에요. 자,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부호가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안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루트 안에 요 루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걸 알려주는 것 자체가 전 되게 불만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2라고 하는 숫자가 숨어 있어요. 왜 숨어 있어요? 우리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생략하는 경향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요새는 그런 경우 요새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갑자기 영수증이 떠오르는데 옛날에 수기로 영수증을 적으실 때 있었어요. 수기. 손으로 영수증을 적어서 줄 때 이렇게 적어요. 1,000원이라고 하는 거 이제 영세자리 이렇게 쓰는데 이제 이게 100만 원이죠. 그죠? 이게 100만 원이잖아요. 이제 100, 1000만, 10만, 100만. 그러면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1.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아니면 1.00.땡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거는 생략한다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서 사라진 것 중에서 이제 정보 시간에 아마 배우실 거예요. 진법이라는 거요. 이진법. 이 뭐예요?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0101 그딴 소리를 하지 마시고요. 이진법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2의 거듭제곱으로 수를 표현하는 것들을 이진법이라고 해요. 그럼 오진법은 뭐예요? 5의 거듭제곱으로 수를 표현하는 걸 오진법이라고 해요. 그럼 십진법은 뭐예요? 10의 거듭제곱으로 수를 표현하는 걸 십진법이라고 해요. 우리는 십진법 세계에서 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진법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뒤에 2라고 써줍니다. 이렇게 괄호로 작게 2라고 적혀 있는 것만 보고서 이거 이진법이구나.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값이 얼마? 2의 0제곱이 1개. 1개의 2의 0제곱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 또 뭐예요? 1개의 2의 1제곱이 존재하고 빵개의 2의 제곱, 그 다음 뭐예요? 1개의 2의 세제곱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해서 다 더한 값으로 계산을 하는 게 이진법 계산 방법이에요. 그러면 1011 똑같이 쓰되 만약에 5라고 바뀌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5의 세제곱 5, 1이 되겠죠. 근데 그럼 1011 이건 뭐라고요? 십진법으로 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라고? 십진법이라고. 우리 이런 거 십진법상에서 본 적 있어? 없잖아. 뭐해? 생략해버려. 그것만으로 이미 얘는 10의 세제곱짜리가 하나, 10이 하나, 1이 하나, 요렇게 계산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면 요 뚜껑도 굉장히 다양한 경우에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애가 제곱근이라서 2라는 숫자라서 2를 생략하고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사실 2라는 애가 있다면 얘를 제곱하면 밖으로 상쇄되어 사라진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문제. 얘는 뭘게? 얘는
몇 제곱을 하면은 A가 튀어나올까? 그쵸. 여기랑 이게 이 숫자가 똑같으면 사라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세제곱하게 되면 A가 튀어나와요. 얘를 세제곱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있다면 얘를 몇 제곱해야지 A가 튀어나올까요? 5제곱해야 튀어나오겠죠? 얘를 5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거듭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대수 파트인데 여기서 나와 있어요. 개 짜증나게. 네. 빡치죠? 머릿속에서 지웁시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우리 학원에서 5단원 건너뛰기로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6단원입니다. 복수수입니다. 인트로 정도만 가볍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숙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석이나 RPM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든가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배웠던 숫자들을 한번 좀 되새김질 해볼게요. 앞에서 배웠던 실수들 토대로. 네 하고 나서 처음으로 배웠던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혹시 여러분들 어떤 숫자를 제일 먼저 배웠을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똑똑하다. 보통 사람들은 1을 먼저 배우는데 넌 자연수를 먼저 배웠어요? 사람이 보통은 1하고 0을 먼저 배우지 않나요? 있다, 없다. 자, 이거 한 개, 없다. 한 개, 없다. 이거 먼저 배우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1을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0이라는 애를 배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 3, 4, 5, 6, 7, 8, 9, 10 이런 애들을 배우게 되고요. 자, 초등학교 정규 과정 이게 선행 빼고 그냥 교과서 교재상 학교에서 배우는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초등학교 1학년쯤에 아니 유치원 때쯤에 그냥 정말 단순하게 1, 2, 3, 4, 5, 6, 7, 8, 90에 대해서 연습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부, 교육청에서 제시한 대로의 교과 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숫자를 배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서 덧셈과 뺄셈을 보통 배우게 되십니다. 그리고 3학년과 4학년 때 곱셈과 나눗셈을 배우게 되고요. 그 곱셈과 나눗셈이라는 애를 배우면서 뭘 같이 배우냐면 분수와 소수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5학년, 6학년까지 진행이 되고 나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결국에 초등학교 6학년 들어갈 때까지는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숫자밖에 없는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중학교 1학년이 띡 하고 되자마자 처음으로 배우는 게 거듭제곱하고 숫자 표기법부터 갑자기 휙 뒤집어지더니 그 다음 1단원 내용이 이제 소인수분해였고요. 2단원 내용이 유리수였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가 쓰던 이 1, 2, 3, 4, 5, 6, 7, 8, 90이라고 하는 애를 자연수라고 했었는데 이 자연수라고 하는 걸 초등학교 때 배웠다면 사실 자연수도 아니야. 자연수 대신에 뭐로 표현해서? 양의 정수라고 쓰죠. 그리고 반대로 수직선을 배우면서 그 0 반대편에 있는 내용도 같이 배우게 됩니다. 음의 정수요. 그래서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두 개를, 음의 정수 그리고 0까지 합쳐서 정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진짜 환장하게 가르치는 것 중에서 이거는 선생님 탓이 큰데요. 어떤 특정 학원 선생님, 내가 같이 일했던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도 진짜 못 배운 선생님들 중에서 양의 정수가 양수라고 가르치는 진짜 덜 배운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 반을 딱 받아서 갑자기 애들한테 야 양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양의 정수야 막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수의 정의가 뭐예요?
양의 부호를 가진 숫자죠. 수직선으로 나타냈을 때는 0보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죠. 그죠? 그게 양수인데 양의 정수를 양수라고 한대. 그럼 0.5는 양수야, 음수야? 모르겠대. 미쳐버리는. 아니죠? 자, 그래서 그래서 정수가 아닌, 색깔을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 컬러풀하게 한번 진행해 봅시다. 이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에서 중학교 때 배운 게 중학교 1학년 때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라는 단어, 그리고 양수와 음수를 배우면서 정수,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면 이 둘을 합쳐서 유리수라고 배워요. 여기까지밖에 안 배워요. 중학교 1학년 때는요. 그럼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제 뭘 배우냐면 유리수를 좀 더 정의를 합니다. 유리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해요. 그죠?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라고 하자라고 나타내요. 그리고 A와 B는 정수라고 하고 또 하나 더 B는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렇게 유리수를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라고 배우면서 뭘 분류하냐면 소수를 분류합니다. 뭐와 뭐로? 다른 애들은 모르는 것 같아서. 이게 너네들의 공부의 문제라는 거야. 지금 벌써 머릿속에 기억 하나도 안 나죠? 대체 머릿속에 무슨 공부를 해서 빌드업을 해서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됐었습니까? 지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있는 내용까지 가지도 않았는데도 내용을 벌써 모른다고 하면은 선생님 오래 지났으니까 까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니네 아이마이미마인 왜 아직도 기억하고 있냐? ABCD 왜 기억하냐? 그거 초등학교 때 배우고 끝나는데. 영어랑 수학이랑 공부가 제일 유사합니다. 계속 거기다 누적되는 학문이 수학이고 누적되는 학문이 영어, 국어예요. 근데 너네는 영어는 누적시키면서 수학은 잊어버리죠.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수학 어려워요. 그렇게 공부하면 무슨 과목이든지 다 어려워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구분합니다. 근데 무한소수와 유한소수로 구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얘를 또 두 개로, 무한소수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순환소수와 정식 명칭은 순환하는 무한소수라고 하는데 줄여서 순환소수라고 하죠.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해서 구분을 했고요. 이 중에서 이렇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아니라 소수를 분류해서 하나, 둘,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눴으면 그 중에 누구까지만 여기까지만 뭐라 하더라? 유리수라고 하자가 2학년 1학기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2학년 2학기 과정이 되었습니다. 3학년 1학기 과정이 되었습니다. 3학년 1학기 과정에서는 뭘 배운다고요? 유리수라고 하는 애가 유리수가 한자식 표현인데요. 유리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리라고 하는 게 무슨 한자? 나눌 리자를 써요. 근데 아시아권에서는 분수라는 표기법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5분의 3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3 나누기 5로 표현했다고요. 나누기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게 그 한자식 표현, 그 아시아권에서는 항상 한자 문화권에서는 분수 대신에 나누기를 써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리수라고 하는 게 나눌 수 있는 수, 즉 뭐예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로 같이 통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방금 전에 2학년 1학기 과정을 얘기할 때 순환소수까지는 유리수라고 표현한다.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순환소수까지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뭐라고 불러요?
무리수라고 불렀죠. 그래서 흰색 쓰면 안 되는데 자꾸 흰색이 나오냐. 무리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수와 유리수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실수라고 해요. 실수라고 하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숫자, 리얼리티 넘버라고 영어로 이야기하고요. 리얼리티 넘버, 세상에 존재하는 실제하는 모든 숫자이기 때문에 수직선을 모두 가득 채울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3학년 1학기 때 과정 배우셨던 것들 중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하고 유리수와 무리수를 이용하면 수직선을 가득 채울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해요. 이제 본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본 수업도 아니에요. 또 딴소리인데요. 우리 그 2차 방정식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사실은 2차 방정식보다 3차 방정식 때문에 먼저 복소수가 발견이 됐는데요. 거의 먼저 사용이 되는데 그거 아세요? 16세기 아니지. 16세기 15세기에서 16세기 정도 21세기, 20세기가 그 16세기 맞죠? 15세기에서 16세기, 15세기에서 16세기 정도. 서양의 과학과 철학과 모든 것들은 기원전 4세기에 부흥하기 시작해서 기원 후 200년인가 300년 때까지 급작스럽게 발전을 격하게 하다가 딱 1000년 동안 과학이 멈춥니다. 세계사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때문이죠? 그 카톨릭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그 과학이나 우리의 수학은 결국엔 유럽 문화권에 대해서 따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럽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유럽 기준으로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 3세기까지는 엄청나게 과학이나 수학이나 모든 것들이 다 발달하고요. 심지어 그 당시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있었냐면 원소설이라는 것도 기원전 4세기 때 한번 언급됐던 내용이고 지구는 둥글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미 고대 그리스 시기에 측정하려고 시도까지 해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마디로 지구는 둥글어. 그러니까 둥근데 이게 천동설인지 지동설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던 사람들이란 얘기죠. 근데 카톨릭이 유럽 일대를 하게 하면서 신학이 발달합니다. 신학이 발달하면서 신학이 진짜 정말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라고 이야기를 하며 여러 가지들이 많이 멈추거나 오히려 퇴보를 했는데요. 멈춘 것들 중에서는 화학이라고 하는 게 원소설이 인정되지 않았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소크라테스였나? 아리스토텔레스인가? 어쨌든 그 둘 중에 한 명이 큰 일을 해서 사원소설이라고 주장을 하셨고, 예를 들면 대치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원근이라는 강사가 원소설을 주장했는데 정승재가 TV에서 나오더니 사원소설을 주장해. 누가 맞는 말이야?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원소설이 맞는 말처럼 느껴지잖아. 라고 해서 비주류 개념이었던 원소설이 사장되고 사원소설로 돼서 그동안 그 과학이 멈췄고요. 신학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신이 세상을 창조하심에 라고 하면서 신이 세상을 창조하심에 신이 자신의 모습을 본따 사람을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 외의 모든 것들을 다 없어도 되는 것 취급했고요. 그래서 포획이라던가 사육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 없이 진행을 했었고, 두 번째, 사람이랑 닮지 않은 사람이 태어나면, 예를 들어 기형적으로 손가락이 없다던가 아니면 팔이 짧다던가 라고 하면 이건 저주를 받은 거고, 이건 신이 세상을 창조하심에 완벽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쟤는 신의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해서 죽였어요.
사생활, 보통 기형은 죽였습니다. 사람 대접을 못 받고 바로 즉석에서. 또 하나 수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신이 세상을 창조하심에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뭐예요? 음수를 숫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14세기, 그러니까 1400년대까지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숫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음수라는 개념은 언제 나왔냐면 기원 전에 나왔어요. 기원 전에 나왔고 그 기원 그 전후로 해서 0이라는 것도 다 해서 다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신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라는 미안해요. 그 혹시 카톨릭이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제가 언어는 순화할게요.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면서 음수를 숫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400년대 같은 경우에는 식 자체를 쓸 때 풀어서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처럼. 한글로 풀어서 씁니다. 기호가 없었거든요. 플러스 기호, 마이너스 기호, 곱하기, 나누기라는 기호가 없어서 근데 있었다 치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해는 4예요. 끝. 없어. 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는 모독죄야, 모독죄. 세상에. 그래서 막 숫자를 인정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1400년대에서 15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마이너스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꾀를 부리기 시작하면서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 곱셈 공식이라는 거, 이게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수를 영어로 쓰는 거예요. 어떤 수를 제곱하고 그 어떤 수에 2를 곱한 뒤 8을 빼면 0이 된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썼다고요. 그걸 영어로 이렇게 뒤지게 적고 있었죠. sum, times, square, minus, 2 times x,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데카르트부터 이제 쭉쭉쭉 진행하면서 이렇게 기호화 됐는데요. 기호화 되고 나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근해 공식이 만들어지죠. 그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애를 x는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진행하는 여기에다가 숫자를 때려 받게 되면 식이 다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2차 방정식이 아니라 3차 방정식에서부터 먼저 얘기가 시작이 돼요. 2차 방정식까지는 어떻게든 하겠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 직사각형 가지고 넓이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그 x 미지수를 구했다면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립하지 않는, 실수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세제곱을 했는데 해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 혹은 해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될까를 해서 먼저 시작이 된 게 허수의 발명이에요. 발견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 곱해서 어떤 애를 제곱해서 음수를 만드는 게 있어? 이런 애가 존재해? 야, 우리 아까 방금 전에 했던 말로 제곱수라고 하는 제곱근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 루트 a가 뭐야? 이거의 정의가 뭐야?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말하잖아. 그지? 그러면 루트 2 같은 경우가 뭐라고? 제곱하면 2가 되는 수야. 그럼 루트 5 같은 경우는 뭐야? 제곱하면 5가 되는 수야. 그리고 뭐야? 세상에 있는 모든 수를 제곱을 하게 되면 다 0 이상이 나와. 근데 자꾸 식에서 뭐가 튀어나오냐 하면 막 마이너스 8 이런 애들도 튀어나오고 루트 마이너스 2 막 이런 애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세상에 없어. 세상에 없어. 이게 째끼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지워지게 돼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재밌는 장난, 놀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애를 1400년대, 1500년대 초반에 그 제곱하여 음수가 되는 수를 정의합니다. 뭐로요? 허수로요. 허수라고 하는 애는 뭐라고? 제곱하면 이거 아니에요. 요거 아니에요. 요거 제곱하면 A가 그 음수가 되는 수로 정의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얘도 모든 애들이 다 무슨 특정한 거 하나만 얘도 뭐 다른 숫자, 요것도 다른 표현, 요것도 다른 표현 하기에 너무너무 귀찮으니까 딱 하나만. 누구만? 루트 마이너스 1만 허수 단위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이제부터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8로 표현을 하자라고 약속을 해서 얘만 따로 기호로 뽑아낼 수 있다면 계산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계산한 거고,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를 리얼리티 넘버, 실제로 존재하는 수와 반대되는 말로 허수, 허구의 숫자, 상상 속의 숫자, 즉 imaginary number라고 하는 그 허수라가 뭐라고요? 허수라고 하는 애가,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이거 그냥 쓰는 거예요. M 두 개냐? 모르겠다. GIN인가? Imaginary number예요. imaginary number. 몰라. M이 두 개인지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이미지는 상상하다 그 허구의 상상 속에. 그래서 그 거의 앞글자를 딴 I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구나 라고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렇게 정하고 나서 거의 거진 한 80년에서 100년 정도는 60년에서 100년 사이 그 정도로는 허수 단위가 쓰일 일이 없었대요. 그냥 수학자들끼리 그냥 마치 그런 거죠. 등산가들이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이유, 그곳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그 자체로. 수학자들 중에서 진짜 수학 좋아하는 변태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수는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미친 소리들을 하세요. 그렇게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허수 단위 갖고 막 장난치면서 여러 가지들을 막 연구하고 뭐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단 하나도 없는 타이밍에 1800년대쯤에 이 허수 단위를 가지고 써먹는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뭐였냐면 전자기학에서 나오는 전자의 오비탈 궤도 그 확률 분포 방정식인가? 그게 여기에 있는 허수 단위를 이용해서 식을 쓰면은 너무 99.99%의 정확도로 그 궤도 오비탈 방정식이 만들어지더래요. 그걸 이용해서 얘는 원자가 이 주변에 분포하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게 됐고, 그럼 그 전자의 위치를 예상할 수 있게 돼서 만들어진 게 뭘 것 같아요? 반도체가 개발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허수 단위가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물레 걷고 증기기관차 돌리면서 저기 막 그 증기 퐁퐁퐁퐁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있지도 않고, 여러분들 안경 쓰고 있는 거, 옷 입는 거 그거 하나하나 다 가내수공업 하든가 아니면 공장에서 그런 그 연기 먹어가면서 14시간씩 운동, 이런 게 아직까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허수 만세. 죄송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허수 단위. 그러면은, 허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소수를요, 뭐라고요? 실수와 허수를 포함해서 이제 표현해요. 실수와 허수를 표현해서, 허수를 합쳐서, 얘네 둘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복소수라고 부른다고요.
자,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때부터 노란색 중학교,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초록색, 중학교 3학년, 그리고 보라색,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배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수학장의 끝이 아니라, 저기, 수학자들끼리, 진짜, 또 두 번째 수학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장난치는 그런 것들이 하나가 나왔어요. 뭐냐고 하면은, 사원수인가? 사방수인가 뭔가 하나 나와서, I 말고, WYZ를 만들어서,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고, 쟤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고, 이거를 지들끼리 만들어갖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현실에서 아직까지 하나도 쓸 일이 없는, 그냥 그들만의 리릭에서 놀고 있는 숫자고요. 허수단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복소수라고 하는 애는 뭐랑 뭐를 포함하는 거라고요? 실수와 허수를 포함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합쳐서 하나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A 더하기 B, I로 표현합니다. 그럼 그 허수 단위를 표현할 때 A 더하기 B, I라고 표현한다면 요 A를 뭐라고 불러? A를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요. 조심해야 될 거, BI가 아니라 누구만, B만 따로 똑 떼서 허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A 더하기 BI는 AB는 실수여야 해요. AB는 실수라고 하는 가정하에 그 실수 뒤에 허수 단위가 붙어 있다면 걔는 그 앞에 있는 요 놈은 허수 부분, 얘는 실수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자, 요거는 쓰실 필요 없고 그냥 보세요. 만약에, B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쓰실 필요 없다 했어요? B가 0이면 어떻게 돼요? 허수 부분이 어떻게 돼? 0이죠. 그러면 허수 단위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럼 뭐만 남아요? 실수 부분만 남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실수라고 부른다고요. 뭐라고? 실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만족하면? B가 0이면. 이게 A 더하기 BI라고 하는 숫자에서 B가 0이면 얘는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허수는 B가 0이 아닌 애들을 허수라고 하겠네? B가 0이 아닌 애들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 B가 0이 아닐 때 A가 0인 애랑 A가 0이 아닌 애로 구분이 들어갈 겁니다. B가 0이 아닌데 A가 0인 애를 그러면 뭐만 남아? BI 형태만 남죠. 순수하게 허수 부분만 남는다고 해서 얘를 뭐라고? 순허수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둘 다 0이 아닌 애들을 그냥 우리 여기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라고 하는 것처럼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부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중요합니다. 누구요? 순허수요. 실수요. 그 순허수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 보통 이제 복소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 A 더하기 BI라고 표현한다는데 그 각각의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문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정수라고 하는 애는 보통 이제 그 소문자 n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자연수 같은 경우엔 대문자 n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문자 같은 게 있어요. 그 유리수 같은 경우는 Q를 쓰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 실수는 R을 주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I라던가 이런 것들을 쓴다면 복수수 같은 경우에는 Z를 써요. 왜 Z를 써요? 진짜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한 의미예요. A부터 Z까지죠. Z가 끝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수책의 확장의 끝장판이다라고 해서 Z라고 표현해요.
선생님 방금 전에 그거 말고 사방수인가 뭐 그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걔는 필요 없는 숫자들이에요. 그냥 진짜 수학자들이 장난치려고 억지로 만들어 놓은 숫자들의 개념이고, 예, 여기 복소수까지가 세상에 있는 모든 수, 세상에 없는 수까지 포함하게 되는 게 Z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복소수를 Z는 A 더하기 BI 형태로 놓는다면, 순허수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제가 추천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순허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Z를 제곱하면 음수가 돼요. 순허수만요. 순허수가 아닌 허수 같은 경우는요, 제곱을 했을 때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계속 순환수가 아닌 허수가 유지될 수도 있고 순환수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실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죠? Z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죠. 이 멘트들로 써도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어느 부분이 실수 부분이 혹은 어느 허수 부분이 0이구나 라는 걸 예상 가능하게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자 A 더하기 BI가 0이다. 얘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비교를 해요. 그래서 A는 0이고 B는 0이라고 합니다. 마치 다항식처럼. 그러면 A 더하기 BI가 C 더하기 DI를 만족한다면 뭐라고요? 정수 부분은 정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모두 다 같아야 된다고요. A는 C이고 B는 D여야 해요. 개념적으로 따졌을 때는 딱 이 정도까지 진행했습니다. 딱 인트로, 지금 여기까지가 인트로거든요. 앞에 딴소리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요. 일부러 좀 많이 했어요. 복소수라고 하는 게 어떤 거에 대한 건지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시면 돼요. 자, 허수가 뭐라고요? 상상 속의 숫자라고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숫자라고요. 머릿속에 있는 숫자라고요. 실수는 세상에 존재하는 숫자라면 허수는 머릿속 안에만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숫자예요.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실수들끼리는 크기 비교가 가능합니까? 누가 더 크네, 누가 더 작네 이런 얘기 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왜? 수직선상으로 나타내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값이 더 큰 값, 왼쪽에 있는 값이 더 작은 값이고 모든 실수는 수직선의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소비교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와 반대로 허수 같은 경우에는 수직선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직선상으로 나타낼 수 없다면 누가 더 큰지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허수 단위 가지고 크기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헛소리를 하는 건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자, 머릿속으로 숫자 하나만 생각해봐. 네가 좀 더 큰 것 같다. 뭔 미친 소리예요. 내가 방금 전에 생각했는데 네가 좀 더 큰 것 같아. 뭐 머리 사이즈제요? 뭐 그 내가 누가 큰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말도 안 되죠. 머릿속 안에서만 존재하는 애들은 대소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허수 뭐라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주의. 허수는 대소 비교가 불가능하다. 왜? 크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허수는 대소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자, 실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다고. 하지만 허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몰라요. 그 중에서 순허수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음수가 되는 애들이 있다고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91페이지 내용과 92페이지 내용과 93페이지 내용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칠판에요. 여기가 여기까지 해서 93페이지까지 내용이죠. 책을 처음 딱 봤는데 지금 막 봤는데요. 맞네요. 잘했네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숨 좀 돌리고 갈까요? 그러면 이건 지울게요. 제가 다른 것도 다 설명해야 하는데요. 여기 설명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적어지거든요. 그럼 안 돼서 숫자가 또 너무 적으면 눈치가 보이다 보니 잠시만요. RPM을 봅시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진짜 많이 안 드릴게요. RPM 48페이지까지 숙제 드릴 거고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저 딱 한마디만 더 하면 되거든요. 정석 다음 시간에 풀릴 거고요. 정석은 다음 시간에. 우리 오늘 숙제는 RPM 번호로 얘기해 주는 게 낫겠죠? 319번에서부터 309번에서부터 331번까지요. 진짜 없어요. 저 여기까지만 나갈게요. 오늘은. 뭘 하라고요? 네. 뭘 해? 뭐든 해. 왜, 왜, 왜 피를 내고 그래? 자, 켤레 복소수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켤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정말 딱 그거예요, 그거. 누구? 우리 근해 공식을 다시 한번 근해 공식을 쓰시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애가 나오죠. 모양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2a분의 루트 d 또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d 조금만 더 모양을 바꿔볼게요. 어차피 여기에서 a와 b와 c가 모두 유리수, 실수라고 하는 조건이 포함된다면 요 앞에 있는 덩어리는 뭐예요? 실수. 그 루트 d라고 하는 요 루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실수가 될 수도 있고 허수가 될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얘가 d가 0보다 작다면 얘는 허수로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또 뭐라고? 아니면 a 마이너스 bi 형태로 이렇게 허수 단위의 부호만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는 짝꿍이 존재할 거라고요. 어디서부터? 근해 공식에서부터 내려온 유구한 전통에 따르면 내 짝꿍이 있더라 라는 얘기죠. 그죠? 그게 바로 켤레복소수입니다. Z라고 하는 애가 Z가 A 더하기 BI라고 한다면
BI일 때 A, B는 당연히 실수라고 한다면 Z 위에 짝대기 하나. 그 위에 짝대기 뭐라고 불러요? 짝대기는 영어로 bar예요. 는 A 더하기 BI 전체의 짝대기를 해주는 거 바와 같고 뭘 뜻한다고? 짝꿍될 거야. A 마이너스 BI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게 켤레 복소수입니다. 아까 여기다가 쓰고 지웠던 것들 다시 한번 쓰고 정리할게요. 사칭 연산 안에요. 지금 여기 해야 되는데 솔직히 안 해도 돼요. 지금 딱 그 RPM 기준으로 1번 카테고리만 하고 끝낼 겁니다. 그것만 해도 6번까지 풀 수 있어서. 자, 아까 말했던 게 뭐라고? 만약에 어떤 애를 제곱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아. 얘는 뭔 말이야? 이면 Z는 뭐라고? 실수라고. 그리고 실수라고 하는 뜻은 다시 좀만 더. Z라고 하는 값이 A 더하기 BI에서 뭐 A, B는 실수라고 할 때 Z를 제곱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나온다면 Z는 실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B가 0이라고요. 거꾸로 자 Z제곱을 해봤더니 얘가 음수다라는 조건이 문제에서 포함되어 있다면 Z는 뭐가 돼요? 순허수라고 했습니다. 순허수라고 했어요. 순허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라고? A가 0이라고요. 딱 여기까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RPM 숙제 조금 했으니까 여러분들 여태까지 해왔던 거 복습 한번 좀 진행하십시오. 쉬라고 이렇게 숙제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소화시킬 시간 한번 가지자고 여러분들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오답 틀렸던 것들 한번 다시 복습하시고요. 여러분들 RPM 제가 프린트로 드렸던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촬영 끝내기 전에 딱 한마디만 하고 끝내자면 아까 제가 잠깐 힐끗 찔끗 보니까 백지 테스트 쓰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인가 두 명인가가 공식 자체를 다 하나도 외우지도 않고 와갖고 그거 시뻘겋게 혹은 시퍼렇게 쓰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구구단 안 외우고 곱셈 어떻게 해요? 못하지 않아요? 그거 안 외우실 거면 그냥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기술 배우세요. 기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기 싫으면 그거라도 하세요. 진짜 공부하기 싫으시면 그거라도 하세요. 어찌됐든 간에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찍이 일을 배우시면 남들 막 대학생 1년, 2년 할 때 경력 3년, 4년 막 이런 거 쌓기 시작해서 오히려 나중에 남들보다 잘 살 수도 있잖아요. 모를 일이죠. 질문은 영상 끊고서 개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촬영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했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어서 그 복소수의 성질들, 혹은 복소수 연산하는 방법들, 혹은 켤레 복소수의 성질들, 켤레 복소수들 가지고 이제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 등등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촬영 여기서 정리할게요.